요즘 환율이랑 주식시장 보면 아니 우리 경제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경제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시죠. 1,500원. 이게 얼마 전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딱 찍었던 숫자인데요. 여러분, 1,500원이라는 환율은요, 그냥 높은 숫자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IMF 외환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정말 나라가 휘청거릴 때나 봤던 말 그대로 위기의 상징 같은 숫자입니다. 이게 무려 17년 만에 다시 나타나니까 시장이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모든 불안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환율 쇼크에 이어서 코스피는 정말 단 이틀 만에 거의 20%가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시장을 이끌던 그 잘나가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우량주들도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죠. 시장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 그냥 이 숫자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전쟁은 저 멀리 중동에서 났는데 왜 우리랑 상관도 없는 일에 한국 경제랑 증시가 이렇게까지 박살이 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시장을 덮친 이 거대한 폭풍, 그 정체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코스피가 전 세계 증시 중에서 상승률 1등이었어요. 이렇게 잘 나가던 한국 증시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 시장으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하루아침에 천당과 지옥으로 간 거죠.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막 집어던지는 패닉셀링이 터지니까 거래를 잠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가 동시에 켜졌고요. 이런 와중에 일부 방산주나 에너지주 쪽으로만 돈이 확 쏠리면서 널뛰기를 하니까 요즘 주식시장이 코인보다 더 무섭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정작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 증시는 오히려 폭등했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오히려 안보가 더 튼튼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네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국이 이런 외부 충격에 이렇게까지 맥을 못 추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도미노처럼 모든 게 착착 무너진 건데요. 시작은 저 멀리 중동 분쟁이었어요. 여기서 전쟁이 터지니까 국제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유가가 오르니까 이러다 물가 또 잡기 힘들어지겠다 싶어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확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 모든 충격이 바로 한국으로 집중되면서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진 거냐, 원화가 약해진 거냐, 이걸 따져봐야 하는데요. 사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달러 강세라기보다는 원화의 유독 심한 약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가치 자체는 예전 최고점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원화만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위험하다 싶으니까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그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쌩 하고 빠져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통화들보다 원화 가치가 훨씬 더 가파르게 떨어진 거죠. 그럼 왜 한국이 유독 이렇게 취약한 거냐? 답은 바로 이 도넛 차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잖아요.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중에서 무려 70%를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직격탄을 맞는 구조인 거예요. 유가가 오르면 기름 사오는데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해지고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 당연히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딱 갇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좀 어려운 경제지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런 숫자 노름이 우리 실생활에, 우리 지갑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지금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가난해졌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환율이 오르면서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당장 체감되는 건 물가죠. 우리가 사는 모든 수입품 가격 당연히 오릅니다. 국산품이라고 안심할 수 없어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해오니까 결국 가격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기름값.
유가도 올랐는데 환율까지 높으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기름을 훨씬 비싸게 사야 하는 셈입니다. 이게 결국 교통비, 물류비 인상으로 이어져서 안 오르는 걸 찾는 게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개인도 이렇게 힘든데 기업들은 정말 생존을 걱정해야 할 수준입니다. 바로 현금 부족,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기업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걸 삼중고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첫째,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달러로 갚아야 할 빚 부담은 늘어나니까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둘째,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죠? 그러니까 매출은 줄어들어요. 마지막 셋째, 돈이 급한데 돈 구할 데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채권을 팔고 떠나고 은행도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 대출받기도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갈 돈은 늘고 빌릴 돈도 없는 최악의 상황인 거죠. 자, 그럼 한국 증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주식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시장의 전망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걱정 마라, 일시적인 조정이다 라고 해요. 왜냐? 최근에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고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계속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아직 수요가 꺾이는 신호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거 장기 하락의 시작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길어지고 고유가, 고환율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엔 반도체 산업 전체가 하강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릴 수 있다는 비관론도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전쟁이 과연 언제 끝나는가? 이게 우리 경제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란은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항복해버리면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 그럴 수도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 지지율도 낮고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빨리 끝내고 싶죠. 하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성과도 없이 어설프게 발을 빼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양쪽 모두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계속 싸워야만 하는 아주 복잡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직접 이번 전쟁 몇 주 정도는 갈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시장의 불안감도 가라앉기 힘들겠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다시 살아나려면 반드시 전쟁이 완벽하게 끝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은요, 생각보다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는데? 하는 그 분위기, 그 기대감만으로도 움직입니다. 그런 신호만 보여도 유가는 안정되고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현실 그 자체보다 그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고 시장의 심리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